따라가며 오후 7시가 넘은 시각, 여기 비해당의 하늘엔 구름이 없다. 콩나무볼 하늘은 그리 넓지가 않다. 이미 오늘의 해는 서산을 타고 내렸으나 그쪽의 붉은 빛이 하늘 가장자리에 끼었고 북판으로 갈수록 아직 푸른 빛이 강하다. 이때 현관 앞에는 칠봉이만 보인다. 빤히 쳐다보기에 미역국을 한 대접 먼저 주며 팔봉이를 불러도 녀석이 바로 오지 않는다. 불이 나게 길동무 일에 시동을 걸고 비해당을 벗어나려 할 때 막 비포장 산길에 접어들고서부터 한 가지를 놓친 걸 알고서 그걸 챙기려 할 때 팔봉이가 나타났는데 온쪽은 새끼들이 있는 비닐하우스 쪽이다. 그래서 두 녀석에게 따로 국을 나누어 주는데 능청스럽게 조금 전 한 그릇을 거뜬하게 비운 어미가 시치미를 뚝 떼고 나란히 잘도 먹는다. 노트북과 배터리를 챙겨 산길을 내려간다. 박실길에서 안평의성로 접어들자 이상한 현상이 보인다. 비해당에서 보이지 않던 구름이 어느 한쪽에만 끼었고 찌는 해의 빛을 옅게 받았다. 가는 방향이다. 즉 지방도 제912호선 안평에서 읍내 방향이므로 동쪽 하늘이라 해도 무방하다. 새 방향에는 구름이 없고 오로지 그쪽에만 뭉게구름이 하늘가장자리에 내려앉았다. 비해당 벗어날 때 갑갑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일던 마음이 이내 구름을 보며 윗재를 넘는 순간 안정이 되어간다. 재를 오를 때는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 읍내로 내려갈 때는 구름이 보인다. 철파에서부터는 오늘의 저녁 눈이 더 잘 보인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으며 온쪽 하늘을 돌아보니 이미 해가 졌고 불그스름하다. 그쪽은 구름이 없다고 말했다. 읍내에서 저녁로를 따라가기로 했다. 의성교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하면 남대천 우안 붓길이다. 이 길은 벚나무가 늘어섰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위해 꾸며진 길이므로 자동차는 진입하지 못한다. 구봉공원으로 진입하는 좁은 길에서 다시 붓길에 올랐다. 여기서부터 공원다운 냄새가 난다. 이런저런 꽃도 피었고 선선한 초저녁 공기를 즐기며 산책하는 사람도 보인다. 두 길을 따라 천천히 운전하며 오늘의 노을을 즐긴다. 두 길이 일반 국도 제28호선에 진입하는 곳까지 영상이다. 글 중에 말한 걸 입증하려고 국도에서 주유소가 있는 삼거리까지의 영상을 짧게 담았다. 그쪽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노을이다. 이를 입증하려고 삼거리에서 유턴하여 다시 남대천 두 길로 접어든다. 이리 하려면 중앙선 선로를 건너야 하고 무인 시스템이다. 지금 나는 구봉공원 주차장에 있다. 물 건너 산책로에는 조명이 켜졌다. 저 산책로를 달리 말하면 둘레길이 될 것이다. 의성읍 둘레길은 순환형이다. 즉 어느 곳에서 시작해도 한 바퀴 돌아 시작한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한 번도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여 한 바퀴를 다 걸은 적이 없다. 내 체력에서도 걷는 실력은 그야말로 형편이 없다.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쯤이다. 걸어본 적이 없고 걸어본 사람에게 물은 적도 없으므로 한 바퀴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말한 대로 나의 체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에 그렇다.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비해당에서도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많다. 그리하려 들지 않고 틈만 나면 어딘가 가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다.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더 마음이 흔들린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 같다. 촛불은 바람이 세게 불면 꺼지지만 횃불은 더 활활 타오른다고 누가 말했다. 지금 내 마음을 표현함에 적절한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불쑥 떠오르는데 이 말을 한 사람 발타자르 브라시안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동굴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광장에서 사람들 틈에 사는 게 낫다. 고독하게 혼자 살려면 짐승이 되든가 신이 되어야 한다. 두 말 모두 요즘 나를 괴롭힌다. 우선 동굴이란 말부터 생각하자. 비해당은 동굴은 아니다. 하지만 동굴처럼 세상을 마음껏 볼 수 없는 곳이다. 광장은 또 어떤가? 거기는 종일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낮에도 밤에도 그럴 것이다. 물론 밤보다는 낮에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광장은 사람을 위한 조명이 있으므로 한밤중에 잠 못 들고 서성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일 것이다. 짐승과 신. 이 두 단어가 거슬린다. 왜냐하면 나는 짐승이 되기 싫다. 그저 나는 나가 되고 싶다. 그런데 고독하게 혼자 사는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단다. 그렇다면 짐승이 그 답일 것이다.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단 이런 그라시안의 말이 아니어도 이런저런 생각과 생각이 든 마음으로 말미암아 눅눅한 장마가 시작되고서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닿는 불쾌함에 덤으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올해는 예년보다 20여일 빠르게 나를 괴롭힌다. 더위에 못 이겨 땀을 흘리면 나는 골치가 아프다. 그러자 나도 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괘씸한 야생진드기에 수없이 물려 몸이 성한 데가 없다. 며칠 전부터 또 하나의 적이 본격적으로 나를 노린다. 흔히 산목이라고 하는 순목이다. 낮에 고것한테 두세 군데 물렸다. 이내 퉁퉁 붓고 가려웠다. 얼른 안진상에 준비해둔 해독 성분의 약초를 뿌렸다. 그러자 산모기에 물린 흔적이 잠시 후에 사라졌다. 이는 산모기의 독은 야생진드기에 비하면 미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물리면 이것도 몹시 귀찮고 짜증이 나기 마련이며 심지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렇듯 나를 괴롭히는 형체가 있는 여름의 적에 그렇지 않은 무서운 적도 있다. 땀띠다. 매년 여름이면 이것에도 많이 시달린다. 뭔가 내 피부가 젊었을 때와 달라졌나 보다. 그러기에 그 시절에는 땀띠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언제였는지 모르게 그 고약한 질환이 해마다 여름이면 진한 척하려고 달라붙는다. 땀띠, 이것한테 시달려본 사람은 알 것이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렵고 따끔거린다. 참지 못하고 팍팍 긁으면 그때부터는 더 난리다. 마구 번지며 급기야는 오물 탄 것처럼 두들두들 시뻘겋게 피부가 변한다. 이리하여 진드기에서 순모기가 가세하고 땀띠까지 끼어들면서 나의 여름 나기를 몹시 어렵게 한다. 이런 사실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요인이 된다. 내 마음을 촛불이 아닌 횃불이라고 하자. 흔들리게 하는 걸 바람이라고 하자. 내 마음은 꺼지기는커녕 더 이글거린다고 억지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쁠 것도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애써 다스리려 하지 않고 더 활활 이글거리도록 내버려두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이어 장소를 옮긴다. 저쪽에서 뭔가 눈길을 끌기에 그렇다.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구간이 있다고 했으므로 그리로 길동무는 가지 못한다. 대신 붓길보다 낮게 접근할 수 있는 좁은 길이 있다. 저만치 의성교가 보인다. 의성교는 조명 설치를 하였는데 적당한 간격으로 무지갯빛으로 바뀐다. 의성교 남단 즉 국도 28호선에서 의성읍에 진입하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그게 의성교다. 남단 바로 문 미처에 숭례문이 있다. 숭례문도 밤에 보기가 좋다. 역시 조명을 설치해서이다. 지금 그쪽으로 간다. 그런데 의성교와 숭례문 외에 나를 그쪽에 가도록 하는 게 있다. 남대천에서 연출하는 음악 분수다. 서서히 이동하며 이셋을 한꺼번에 잘 볼 수 있는 지점을 찾는다.
그리고 찾았다. 길동무를 멈추었다. 다행히 이쪽에는 산책하는 사람이 드물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지금 여기를 지나치면 한마디 할 가능성도 있다. 어디건 야경이 낮 풍경보다 아름답다는 내 생각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낮에 여기에 서서 보는 것보다 지금이 더 아름답다. 오후 8시 반이 지났다. 그리고 리듬에 맞춰 화려하게 춤을 추던 분수가 멈추었다. 눈이 즐거웠던 순간이다. 마무리로 한 겹이 비운다. 2022년 6월 24일 의성읍 남대천변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